안녕하세요. 자기호수와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벌써 26째 시간이네요. 지금 문제풀이는 교류회로 문제 하고 있고, 교류회로의 마지막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제를 푼다고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 교류 RLC 회로를 어떻게 푸는가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RLC 회로의 문제는 위상 벡터를 그리면 쉽게 해결된다고 했죠. RLC 회로는 저항, 인덕터, 전기, 축전기를 교류 전원과 함께 연결하는 것이죠. 이때 위상 벡터를 그린다고 할 때 위상 벡터는 세 가지였는데, 하나는 저항 위상 벡터, 그리고 유도 위상 벡터, 그리고 전기 용량 위상 벡터였습니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걸 다 더한 것이 바로 임피던스 위상 벡터였죠. 이때 유도 위상 벡터의 크기는 유도 리액턴스와 같았습니다. 유도 리액턴스는 오메가 L이었죠. L은 인덕턴스입니다. 그리고 전기 용량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이었죠. C는 전기 용량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항하고 유도 리액턴스하고 전기 용량 리액턴스가 주어지면 그걸 다 더하는 것이 임피던스니까, 임피던스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R제곱 더하기 XL 빼기 XC의 제곱 한 것의 제곱근이 바로 임피던스의 크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X축과 임피던스 벡터까지의 각은 바로 탄젠트가 R분의 XL 빼기 XC와 같은 게 이게 탄젠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푸냐면 이 교류 RLC 회로에 대한 키리호프 법칙을 푸는데, 교류 RLC 회로에 대한 키리호프 법칙을 세워서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왜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습니까? 축전기에서는 C분의 Q가 나오는데 Q를 I로 고치기 위해서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했죠. 그러니까 전류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인데, 이 2차 미분 방정식은 선형, 그리고 우변이 0이 아니니까 비제차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형 비제차, 2차 선형 비제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대로 풀어도 똑같이 이런 답이 나오지만, 이런 위상 벡터를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풀었으면 우리 무엇을 구하냐면 전류를 구하는데, 전류가 회로 문제에서 구하는 목표죠. 그러면 I0는 최대 전류고, 여기에 파이가 여기서 구한 위상각이었습니다. 그럼 I0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기전력을 임피던스로 나눈 것이 바로 I0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알았으면 다 대입하면 전류를 시간의 함수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교류 저항 회로를 보겠어요. 자, 교류 저항 회로는 교류 전원의 저항만 연결된 것입니다. 이때 교류 전원의 진동수가 60Hz다. 이때 진동수하고 각진동수를 구분해야 되죠. 우리 리액턴스를 구할 때는 각진동수가 이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진동수는 각진동수를 2분의 파이로 나눈 것이죠. 주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진동수분의 1이 되죠. 각진동수를 이용하려면 오메가분의 2파이가 이제 주기가 되죠. 그래서 60Hz인 진동수가 60Hz인 전원의 최대 기전력이 42V인 교류 전원을 연결하고, 저항이 얼마? 55ohm을 연결했습니다. 그때 전류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한 주기 동안에 소모된 전기 에너지를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는 우리 금방 구할 수가 있죠.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 두 개가 0이면 하나만 있으면 그게 바로 임피던스죠. 그래서 이 교류 저항 회로에서는 저항이 바로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가 50이니까 우리 최대 전류를 금방 구할 수가 있죠. 최대 기전력을 임피던스로 나누면 뭐가 됩니까? 42를 50으로 나눴으니까 0.84 암페어가 되고, 그러면 유효 전류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유효 전류는 루트 2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0.84를 루트 2로 나누니까 0.59 암페어가 이게 유효 전류고, 우리가 보통 교류 전원이 들어오는데 교류 전류가 흐르는데, 그때 전류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유효 전류다. 우리가 보통 2암페어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유효 전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전력은 어떻게 되냐면 P0는 최대 전력은 E0, I0 이렇게 되는데, 한 주기 동안에 소모된 에너지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 P0가 됐습니다. 저항에 대해서 소모된 에너지를 평균값을 구할 것 같으면 거기에 2분의 1이 붙는 걸 우리가 알았죠. 그리고 거기에 한 주기를 곱하려면 거기에 뭘 곱해야 되겠습니까? 주기는 F분의 1이니까 F분의 1 해야지 되고, 우리 전력이 E0, I0였으니까 우리가 한 주기 동안에 소모된 에너지는 2분의 1 하고서 F분의
E0, I0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걸 여기다 다 대입했는데, 그러면 답의 단위는 바로 뭐가 됩니까? 에너지 단위를 써야 되니까 그냥 SI 단위, 우리가 전부 다 SI 단위를 썼으니까 SI 단위는 줄을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기 동안에는 0.29줄의 에너지가 소모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교류 회로에 연결된 인덕터와 축전기의 리액턴스를 구하는데 전기 용량이 10 마이크로페러드인, 페러드가 전기 용량이 SI 단위죠. 마이크로는, 보통 페러드는 굉장히 큰 단위니까 마이크로나 밀리가 많이 씁니다.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러드,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겠어요. 그런 전기 용량 리액턴스를 구하고, 인덕턴스가 4 밀리 헨리, 여기서 H는 헨리죠. 헨리,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그런 인덕터 유도 리액턴스가 같도록 만드는 교류 전원의 진동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자, 축전기의 전기 용량 리액턴스는 뭐가 됩니까? 오메가 C분의 1이 되죠. 그리고 인덕터의 유도 리액턴스는 오메가 1이 되는데, 이 두 개를 같도록 만드는 전원의 진동수, 먼저 각진동수를 구해가지고 진동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같을 조건이니까 XC는 XL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C는 오메가 C분의 1은 XL, 오메가 L과 같은 걸로 하니까 이 오메가는 각진동수는 뭐가 됩니까? 루트 LC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동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각진동수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2파이로 나누어야 되죠. 그래서 오메가를 2파이로 나눈 거, 즉 2파이분의 1 루트 LC분의 1이 바로 이때 두 개가 전기 용량 리액턴스와 유도 리액턴스가 같도록 만드는 진동수이고, 여기에 우리가 주어진 값을 다 이렇게 대입합니다. 여기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대입하면 이때 단위는 뭐가 됩니까? 진동수의 단위는 초분의 1인데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헤르츠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구했더니 답은 얼마가 되냐면 796헤르츠가 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 문제 보죠. 자, 이번엔 교류 축전기 회로에 흐르는 전류. 축전기 회로다 그러면 교류 전원에다가 축전기만 연결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각진동수가 50Hz인 그런 축전기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E0, 즉 최대 기전력은 24V이고 전기 용량이 250 마이크로페러드인 축전기가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하고 이때 전류를 구하라 라고 하면 유효 전류를 구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회로에서 소모되는 전력을 구하라. 전력을 구하라. 전력은 바로 무엇입니까? 단위 시간 동안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얘기하죠. 우리 전력 구하는 식은 우리가 앞에서 했었죠. 자, 그러면 먼저 전기 용량 리액턴스를 구해야지 되겠습니다. 왜 이걸 구합니까? 우리 전류 구하려면 임피던스 구해야지 되는데, 여기는 축전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임피던스가 무엇하고 같겠어요? 바로 이 리액턴스와 같겠죠. 그래서 이 리액턴스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각진동수가 주어졌으니까 바로 50을 곱하면 되겠어요? 50 곱하기 우리 그 전기 용량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250 마이크로페러드니까 2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하면 되겠죠? 분의 1 옴이니까 계산을 다 했더니 80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최대 전류를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임피던스와 같고, 최대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E0를 Z로 나눈 것과 같으니까 최대 전류는 0.3A고, 그러면 유효 전류는 이것을 루트 2로 나눈 것과 같죠. 그래서 이걸 루트 2로 나누면 0.21A가 됩니다. 근데 이때 소모되는 전력을 구하라 라고 하면 이제 축전기만 연결되거나 또는 인덕터만 연결되면 전력이 전혀 소모되지 않는다고 했죠. 교류 회로에서 소모되는 전력은, 또 교류 회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데서도 소모되는 전력은 전부 다 전기 저항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 알고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모되는 전력은 0이다 라고 하는 걸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교류 인덕터 회로를 보겠습니다. 이 교류 인덕터 회로는 각진동수는 60Hz고, 그 다음에 기전력의 최대값은 36V인데 인덕턴스가 300mH인
10의 마이너스 3승 헨리죠. 인덕터가 연결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로에 흐르는 전류와 소모되는 전력을 구하라 라고 하면 아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아까 전기 용량 리액턴스 대신에 뭘 구하면 되겠습니까? 유도 리액턴스를 구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유도 리액턴스는 오메가 L이니까 여기다 그대로 곱했습니다. 그래서 60 곱하기 3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하고 단위는 옴이 되겠죠. 구하면 얼마냐면 18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뭘 구합니까? 바로 최대 전류가 임피던스가 18옴이니까 바로 최대 전류가 되지요. 그래서 Z분의 E 제로는 36 나누기 18 하니까 2A가 되겠고, 2A를 알면 어떻게 돼요? 루트 2로 나누면 바로 유효 전류,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전류가 되니까 이게 바로 1.41A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소모되는 전력은 얼마겠습니까? 인덕터만 연결됐으니까 역시 전력은 0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하나씩만 연결됐죠. 이번에는 RLC 회로를 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다 연결됐는데 이때 세 가지, 자, 전원, 그 다음에 저항, 그 다음에 인덕턴스, 전기 용량이 주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교류 전원은 이렇게 돼 있고 최대값은 240V, 각진 동수는 360Hz일 때 이때 저항은 25옴, 전기 용량은 10마이크로페러드, 그다음에 인덕턴스는 0.5헨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도 리액턴스가 얼마입니까? 오메가 L 해서 구하면 되니까 0.5 곱하니까 이게 얼마예요? 185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용량 리액턴스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메가 C분의 1 하니까 여기 오메가는 360 하고서 그다음에 전기 용량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것분의 1 하니까 278옴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임피던스는 우리 저항은 20하니까 20제곱 더하기 뭡니까? 180 빼기 278의 제곱 한 것이죠. 그것의 제곱근을 구하면 얼마가 되냐면 대략 100옴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전류는 얼마입니까? 이 제로를 이 임피던스로 나눈 것이니까 2.4A가 되겠죠. 그리고 유효 전류는 얼마입니까? 이것을 루트 2로 나눈 것이니까 1.7A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바로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교류 RLC 회로 또 다른 회로에서 우리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상 벡터를 한번 그려보겠어요. 그래서 자, 이번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자, E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E0 사인 오메가 T인데 E0는 240V, 오메가는 100Hz입니다. 그리고 저항은 35옴, 그 다음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500 마이크로페러드, 그 다음에 인덕터의 인덕턴스는 0.6 헨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액턴스 구해야겠죠. 유도 리액턴스는 얼마입니까? 오메가 L 하니까 여기 곱하니까 얼마가 되세요? 100에다가 0.6 곱했으니까 65옴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기 용량 리액턴스 XC는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여기에 100 하고서 5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 하면 되겠죠. 이 5옴이니까 이거 다 계산하니까 얼마 됩니까? 25옴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그려야지 되겠습니다. X축으로는 여기 저항이 30이니까 30만큼 저항 위상 벡터를 그려야 되겠죠. 그리고 위로는 어떻게 됩니까? 유도 리액턴스가 60이니까 60만큼 저항의 2배점 이렇게 그려야지 되네요. 아래로는 20이니까 밑으로 20만큼 이렇게 전기 용량 리액턴스, 그래서 전기 용량 위상 벡터를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유도 리액턴스, 유도 위상 벡터의 크기에서 전기 용량 리액턴스, 전기 용량 위상 벡터의 크기를 뺄 것 같으면 얼마가 됩니까? 60에서 20을 빼니까 그 뺀 건 4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X축 값은 30이고 Y축 값은 그 뺀 차이가 40이 된 여기다 이렇게 다 더할 것 같으면 임피던스의 크기가 나올 텐데, 자, 이렇게 해서 위상 벡터를 그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부터 위상각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위상각은 얼마가 되겠어요? 요게 3대 4대 하니까 이거 57도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임피던스를 구할 것 같으면 R제곱 더하기 XL 빼기 XC의 제곱이니까 요거 30의 제곱하고 XL 빼기 XC는 40이니까 30의 제곱 더하기 40의 제곱의 제곱근은 55옴이 되는 걸 우리 알았습니다. 그러면 최대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최대 전류는 E0를 50으로 나누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240을 50으로 나눠서 우리 구했습니다. 4.8A가 되고, 유효 전류는 이것을 루트 2로 나누면 3.4A가 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위상 벡터 이용하니까 우리 쉽게 문제가 해결되는 걸 우리 알았죠.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구해보겠습니다. 교류 RLC 회로에서 공명진동수와 소비전력 구하기. 이건 RLC 회로인데 이때 ET는 E0 sin 오메가 T인데 이런 경우에는 교류 전원의 진동수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0만 200V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저항은 40오hm, 그 다음에 전기 용량은 200 마이크로페러드, 그 다음에 인덕턴스는 20mH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공명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가장 많이 흐르는 진동수가 되겠습니다. 임피던스는 어떻게 됩니까? 임피던스는 이렇게 구해지는데 전류가 많이 흐르려면 임피던스가 될 수 있는 대로 작아야 되겠죠. 근데 이 교류 전원의 진동수를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임피던스는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리액턴스 뿐이죠. 저항은 조절할 수가 없죠. 그래서 리액턴스, 유도 리액턴스하고 전기 용량 리액턴스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조절해 가지고 XL 빼기 XC가 얼마가 될 때가 임피던스가 가장 작겠습니까? 임피던스가 가장 작아야지 전류가 최대가 되겠죠. 네, 요게 0이면 다시 말하면 요 두 개가 같으면 최대 전류가 흐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Z가 임피던스가 최소값이 되려면 XL은 XC하고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서 한번 구해봤죠. 오메가 C분의 1은 오메가 L과 같을 때이고 이때의 진동수가 바로 공명이 일어날 공명 진동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오메가는 루트 LC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명 진동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루트 LC분의 1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주어진 값을 대입하겠어요. 대입해서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아까 여기 200 마이크로 페러드 하면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20 밀리헬리 하면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은 20 밀리헬리를 대입한 것이고, 그 다음에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은 200 마이크로 페러드를 대입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입해서 구했더니 500Hz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명진동수는 500Hz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임피던스가 여기는 0이 되니까 공명진동수에서는 요거 리액턴스에 대한 부분이 0이 되니까 저항이 바로 임피던스와 같아지고, 이때의 최대 전류는 E0 나누기 R이 되고 유효 전류는 그것을 루트 2로 나눈 것이죠. 그러면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소비 전력은 바로 I 유효 전류의 제곱의 R과 같은데, 이게 바로 우리 앞에서 한번 했습니다. 2분의 1 I0 E0와 마찬가지고, 이것은 2분의 1 R분의 E0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준 것으로 표현하려고 2분의 1 R분의 E0 이렇게 E0 제곱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I0로 표현한다면 2분의 1 I0 E0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 대입하면 2분의 1 40분의 200 제곱하고서 여기 저항은 40이니까 와트가 되겠습니다. 전력은 단위 초분의 줄이죠. 초분의 줄의 단위는 와트니까 이렇게 했더니 다 계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500와트가 되는 것을 우리 알았죠. 이렇게 교류 RLC 회로에서는 위상 벡터를 이용할 것 같으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교류 회로 문제를 다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